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Or shine, because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sandbox you'll ever set foot in. Build a majestic castle, invent a new machine, or take a ride on a roller coaster. Play with friends, build your own little community. Protect yourself with the strongest armor that you can craft, and fight off the dangers of the night. No one can tell you what you can or cannot do, with no rules to follow. This adventure, it's up to you. 자, 마인크래프트 이제 게임 공식 트레일러였는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샌드박스형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샌드박스 말 그대로 모래상자죠. 모래상자. 학생들 해변에 갔을 때를 좀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텐데요. 해변가에 애들 모래사장에 데려다 놓으면은 뭐 모래사장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지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면서 놉니다. 뭐 섬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방파제를 만들어서 누가 더 파도에 오래 버티나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모래찜질을 하면서 놀 수도 있고요. 자, 이렇듯이 정해진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은 자유도가 높은 이런 게임 장르를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이 대표적인 샌드박스형 게임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팔린 개수가 1억 4천만 개입니다. 1억 4천만 개가 팔렸는데 저희 학생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해본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해본 친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한 90% 정도 학생들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사서 돈 주고 하는 사람 손들어보라 그러면은 반에 2명, 3명 정도? 네, 다들 어떻게 어둠의 경로로 받아서 하고 있나봐요. 자, 그런데 공식 집계된 게 1억 4천만 개니까 비공식적으로 다운받은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친구들이 이거를 플레이를 했다는 거겠죠.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자,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 안에는 자동적으로 지형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설원 지형이 생성되기도 하고 해안 절벽 지형, 또 이렇게 던전, 해양 유적 같은 지형들이 무작위로 생겨납니다. 무작위로 생겨나고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 안에는 끝이 없어요. 내가 이쪽 끝으로 동쪽 끝으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세계가 계속 생깁니다. 계속 세계가 생겨나서 그래픽만 봤을 때는 되게 네모네모하고 별로 이렇게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무한대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요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게임의 목표가 있긴 있어요. 이 게임의 목표는 이제 엔딩을 보는 방법인데 저 친구입니다. 저 이제 엔더 드래곤이라는 저거를 잡으면은 이제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어요.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자, 이 친구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건축물들을 짓고 탐험을 하는 그것이 이 마인크래프트의 주된 컨텐츠입니다.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지형들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형에 따라서 몬스터라든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나옵니다. 뭐 다양한 동물들, 앵무새도 나오고 뭐 소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탐험하는 재미 이 두 가지가 이 게임의 거의 사실상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구체적인 게임 목표가 뭐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놀아요. 마치 해변가에 던져놓은 애들 마냥.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물론 이건 학생이 만든 건 아닙니다. 아주 전문 건축팀 이거를 막 이렇게 모여서 동호회처럼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지의 제왕에 나온 그 성체적 미나스티리스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마인크래프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 버튼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죠. 크리스마스 양모. 그걸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마인크래프트
무비 형식으로 만들어냅니다. Come with us and you'll see. This our town of Halloween. This is Halloween. This is Halloween. Pumpkin scream in the dead of night. This is Halloween. Everybody make a scene. Trick or treat. Halloween is coming. This is Halloween. Everybody scream. I am the one hiding under your bed. Keep them shut and your eyes glowing red. I am the one hiding under your stairs. It's like snakes and spiders in my hair. This is Halloween. This is Halloween. Halloween. 네, 시간 관계상 잠깐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학생들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골고루 인기가 많이 있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놀기에도 학생들 수준에서 할 만한 적당한 학생들 수준에서 재밌게 놀 수 있고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 수준에서 이러고 재밌게 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학생들은 도대체 왜 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생태계를 탐험하는 재미, 그리고 또 거기에서 광물을 캐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게임 이름 자체가 마인, 광물 채집이죠. 크래프트, 만드는 거죠. 네, 광물을 채집하고 만드는 게임이야. 그래서 이제 지하 기숙한 것, 던전 기숙한 곳에 내려가면은 이제 귀중한 희귀한 자원들이 있어요. 뭐 금이라던가, 뭐 다이아몬드라던가, 자 이런 것들을 캐내는 재미,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재미, 건축하고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곡괭이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아까 이제 공식 트레일러에서도 이런 게 하나 나왔었는데 철괴를 가져다가 그걸 이제 갑옷 모양으로 이렇게 제작 상자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갑옷이 나옵니다. 이런 제작하는 재미, 또 생존의 재미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모드에는 생명력도 있고 허기도 있어서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밥을 먹어줘야 돼요. 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 보고 야, 너희 마인크래프트 무슨 재미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모드는 게임 개발사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이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비공식 패치를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는 없던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없던 블럭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는 포켓몬스터 모드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있지도 않은 이런 포켓몬스터 같은 친구들을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한 그래픽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팩, 텍스처 팩을 받으면은 네모네모난 그런 품이 아니라 이렇게 실사와 같은 이런 그래픽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학생들의 재미를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요소, 크리에이터들, 도티, 잠들, 뭐 이런 친구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유튜브 상에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적용하기 힘든 모드나 이런 텍스처 팩 같은 거 받아다가 자기들이 되게 재밌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뭐 역할을 정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면은 이 도티라는 이 사람이 이 캐릭터인데요. 유튜브 제가 알기로 최초로 게임 관련 채널 최초로 구독자가 200만 명, 네, 요거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뭐 무슨 게임인지는 알겠고 학생들이 왜 재밌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이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학생들의 흥미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은 이미 90% 이상이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접해봤고 또 자기가 이거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도가 높아요. 막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뭐 선생님 아무 말 뭐라 그래도 그냥 자던 친구들이 야 오늘 수업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보자 하면은 그 순간부터 막 이렇게 번쩍 눈을 떠서 막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흥미를 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딱히 동기유발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겠다 하는 이 한마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쉬운 체험적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세계에서 마치 학생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듯이 직접 이렇게 손에 구체적으로 뭔가 만져지는 건 아니지만 또 학생들이 이제 필기식으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그걸 받아줬고 하는 것은 아니라 체험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이렇게 부피 개념 이런 거를 마인크래프트로 한다. 그러면은 책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와는 달리 마인크래프트 상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쌓기나무 대신에 블럭들을 쌓아보고 부피를 이렇게 계산하고 부피를 확인하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체험적인 학습 활동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사를 위한 편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것도 큰 이유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마인크래프트를 인수를 해다가 교육용 버전을 만들면서 교사를 위한 편의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기존의 다른 게임들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이제 현실적인 거죠. 학생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학생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수업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는데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가 여기 이 에듀케이션 버전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육에다가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거냐. 이미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교과 융합 교육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지도안과 그리고 실제 수업 사례들 이런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 코리아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실제로 수업을 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또한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면은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에서 튜토리얼 얘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시작해서 학생 수업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까지.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교사 그룹인데요. 스티브 코딩이라고 유튜브 이제 페이지가 운영이 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실제 초등학교 수업에다가 적용을 했는 사례들을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마크 1교시 부피 개념 적용하기, 수학에서 부피 개념, 또한 뭐 이제 막 자원의 희소성 수업 사례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사례들을 올려놨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버전을 이제 잠시 보여드릴 건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버전은 윈도우 10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강의용 컴퓨터가 윈도우 7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 이걸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실제 이제 같이 접속해보고 이제 이 교사를 위한 편의 기능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얘가 클래스룸 모드라고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버전에다가 이제 붙일 수 있는 애드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면이 보이고 플레이어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제 아이디가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제가 만든 방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방 안에 들어오면은 그 학생들의 명단이 여기 쭉 뜹니다. 명단들이 쭉 뜨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일시정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뭔가 딱 멈추게 하고 집중시켜서 교사들의 지시를 듣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이 일시정지 기능 그리고
이걸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채팅으로 막 재밌게 떠들고 놀아요. 그러면은 이제 채팅을 일시정지 시킬 수가 있는, 채팅을 이제 블럭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한 마인크래프트 상에는 날씨가 있습니다. 비도 오고요, 해도 뜨고 지고요, 낮과 밤이 돼서 밝기도 변하고 하는데, 그 날씨를 그냥 아예 완벽한 날씨로, 그냥 햇볕이 쨍쨍한 그런 날씨로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에는 또 몬스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네 번째 요 아이콘이 크리퍼라는 몬스터예요. 이 크리퍼는 주변에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칙 하고 퍽 터집니다.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블럭들을 다 날려버려요. 자,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몬스터가 생성이 되면은 방해가 되니까 이 몬스터 생성을 제한하는 기능. 그리고 이 TNT라고 폭발물 블럭이 있는데요. 이 폭발물도 마찬가지로 얘를 활성화시키면 펑 하고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블럭들을 다 파괴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폭발물에서 상대방의 구조물을 이렇게 부수는 거, 이거를 제한시킬 수도 있고, 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툭툭 칩니다. 툭툭 치면은 막 이렇게 체력이 줄어들거든요. 체력이 다 줄어들면은 막 죽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생명력 줄어드는 거, 그리고 이제 없앨 수도 있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치고, 수업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도록 선생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막 이제 그건 안 하고 자기는 자기 혼자서 막 마크 3개를 탐험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아이디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위치에 텔레포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게임 안에 블럭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선생님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 블럭이 있습니다. 제한 블럭으로 그 블럭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가 채팅을 하면은 교사 채팅을 약간 공지처럼 쓸 수 있게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입력하면은 이제 학생들 화면에다가 교사 이렇게 떠서 교사가 했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이 접속하는 화면을 띄워넣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일단 설명만으로 이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실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와이파이 혹시 연결하셨습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 띄워드리면은, 자, 원래 그 20번이고요. 비밀번호 모다 502. 자, 여기로 와이파이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해서 일단 다운로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이게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윈도우 10에서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7이나 혹시 이렇게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제한이 좀 있다는 사실. 그러면요. 네. 학교에서 이걸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 컴퓨터가 다 윈도우 10이에요? 네, 윈도우 10입니다. 저희 학교는. 컴퓨터실에 가서 그걸 네.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없는 학교는 어떻게? 윈도우 10이 없는 학교는 네,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iOS용으로도 하나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에서 여기 서포트에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10에서 내려받기.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를 클릭하셔서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설치가 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또 이제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애드온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교사용 제어 도구 클래스룸 모드고요. 위에 있는 게 코드 커넥션 인데요. 요거 2개를 좀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리 안내가 돼서 다운받아 오셨나요? 네.
설치가 끝나신 분들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책장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이 책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버전을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커넥션 그거를 같이 좀 띄워놔 주십시오. 일단 마인크래프트 접속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입력하시는 거면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아마 뜰 거예요. 사실 뭐 이런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든 뭐 엔트리 스크래치를 수업을 하든지 간에 제일 이제 힘든 게 첫 파트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이제 로그인하는 방법, 그다음 이거 구동하는 방법, 그게 제일 고민거리인데, 사실 요걸 한번 좀 익숙해지면은 학생들이 곧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처음에 세팅을 한다고 고생하신다 생각하시면은 그게 마음이 편하시 싶습니다. 아예 1시간, 첫 시간을 버린다 생각하시고. 방금 전에 밑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마인크래프트 요거 하고 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한 1시간 정도를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그 오피스 365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피스 365 계정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정을 구입하는 데는 1년에 5,000원 한 계정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체험 계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MS 관계자가 아니라서 그 MS 계정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회만 로그인 되잖아요, 체험하는. 네, 체험 요 아이디는 25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365dg.net 그걸 쓰고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서 그 계정으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 로그인하니까 10번만 된다 이렇게. 아, 네. 그건 또 10번짜리 거거든요. 네. 그건 네. 그럼 10번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예산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사든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생 숫자대로 다 살 필요는 없죠. 컴퓨터 숫자에 맞춰서 계정을 사면은 그 컴퓨터에는 이 아이디로 접속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마 예산적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절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자바나 뭐 다른 원래 아이들이 게임으로 사용하는 그거랑 호환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자바 에디션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에듀케이션 버전이랑 아까 보여드린 그 맞물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이제 클래스룸 모드나 코드 커넥션 요게 사용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만들어진 월드 있잖아요. 네. 앱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집에 가서 열어보고 싶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맵 자체를 여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맵 자체를 이제 들고 와서 맵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파일 받아서 집에 가서 열면은 열 수 있지 싶어요. 안 열린대요. 안 열린대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네.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어려웠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좀 마인크래프트가 버전이 되게 다양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이제 자바 버전도 있고요. 학생들이 주로 마인크래프트 쓰는 거는 그 핸드폰으로 하는 포켓 에디션이에요. 그거끼리 서로 이제 이게 호환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긴 하죠. 자, 접속을 했으면은 제가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플레이를 누르셔서 친구 탭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데모 1 계정이거든요. 자, 미데모 1이라고 떠 있는 방에 한번 접속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접속하실 때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 접속을 하려면은 학생들이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와이파이를 다른 걸로 잡으면은 둘이 이제 만나기가 좀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올레 에그 20 저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와이파이를 잡으시면은 제가 만든 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찾기나 뭐. 다른 걸로 에듀케이션 번이 같을 경우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찾지 않고 들어가는 거는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IP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열어보시면은 ESC 누르면은 우측 상단에 자기 IP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IP가 192.168.113.5인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IP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8분 정도 접속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교사용 도구인 클래스룸 모드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참 컴퓨터에 왜 이렇게 불편할지. 이 클래스룸 모드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창이 뜨면은 이 명령어를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입력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옆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마인크래프트 채팅창에서 마인크래프트 화면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명령어라든가 채팅을 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이 클래스룸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같이 해볼 나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 해볼 마인크래프트라는 수업에서는 부피에 대한 수업을 해볼 겁니다. 다만 오늘 수업은 부피의 단위, 부피의 개념,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적용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서는 부피의 단위를 알아본 후에 그림과 같은 조건을 주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조건을 활용하지 않고 반대로 직육면체 전체의 부피를 주어준 후에 아이들이 직접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정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 있는 기본 월드 중에 타운 템플릿이라는 기본 월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먼저 스킨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옷걸이 모양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캐릭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골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스킨으로 선택을 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월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NPC를 몇 가지 추가하여서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 옆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맵을 기존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마인크래프트 맵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다운받았던 그 마인크래프트 맵을 선택을 하시면은 학생들도 이제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바로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피 적용하기 수업 맵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맵은 제가 올리는 이 링크에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월드로 들어오면은 처음 이와 같은 오두막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오두막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도형마을 충전인데요. 어디 한번 말을 걸어보죠. 반갑네. 도형마을에 온 곳을 환영하네. 우리 마을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입주할 집이 많지 않다네. 자, 이게 NPC라고 하는 건데요. 플레이어가 아니고 이제 그냥 뭐 말 걸면은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그런 뭐 로봇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학습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입주할 본인이 직접 집을 지어야 하시. 자세한 건 반대편 마을 안내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게나. 자, 마을 촌장은 먼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미션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보면은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안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희 카메라처럼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에듀케이션 버전에만 있는 그러한 물체입니다. 이 카메라는 얘를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카메라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한 5초 뒤에 스크린샷을 찍게 됩니다. 이 카메라가 보는. 그래서 이 찍어낸 사진을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과제를 던져주면은 뭐 이제 일정 부피를 줄 테니까 집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거를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그거를 이제 웹상에 공유를 해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할 때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보면은 안내원 1, 안내원 2가 있는데요. 안내원 1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마을 촌장님에게 들은 것처럼 집이 많지 않아 직접 지어야 합니다. 다만 땅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 집을 지어주셔야 해요. 마을관리 공무원에게 지어야 할 집의 부피를 제공받은 후 알맞은 사이즈로 지어주세요. 위치는 옆 안내원 2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관리 공무원은 바로 교실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지어야 할 집의 부피를 종이로 또는 컴퓨터 뽑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을 안내원 2를 볼까요? 여러분이 입주할 집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주할 땅 아래 여러분 반 번호를 적어 놓았어요. 제 뒤에 있는 나무 다리를 건너면 새로 이사 온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야 할 땅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나무 다리를 건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서 계단으로 가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를 빠르게. 자, 이런 식으로 이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부피를 주고 집을 짓는 거를 이제 그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런 식으로 땅에다가 번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뭔가를 미리 만들어서 다 줄 수가 있고요. 미리 물론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와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내려가기도 빠르게 수업.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쭉 보시면 30번. 30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인크래프트 한 방에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30명이 한계고요. 만약에 30명 넘는다 그러면은 뭐 학생도 방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은 그 방에 들어가도록 하든지 하는 이제 다른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까지 30번까지 빨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반 아이들이 1번 학생은 1번 땅에 21번은 21번 땅에 이렇게 정해진 숫자의 구역으로 가서 집을 지으면 서로 땅을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제가 기본 월드 중에서도 이 타운 템플릿이라는 월드 그리고 이 숫자가 적혀있는 땅을 이용한 이유를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부피를 미리 주어주고 이제 집을 만드는 그거를 통해서 부피 개념을 조금 더 체험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한 뒤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학생들 흥미도예요. 뭐니 해도 흥미도가 정말 대단하고 학생들이 이걸로 수업을 한다 했을 때 보이는 그런 열정. 그리고 이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샌드박스형 게임이라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뭐 블럭을 넣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인크래프트 안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 세계에서 회로 역할을 하는 레드스톤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로 같은 거를 직접 만들 수도 있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급스러운 것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접속의 문제, 실행의 문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마인크래프트에 잘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은 아까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거를 학생들이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있니? 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마인크래프트가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짧은 시간인데 좀 더 많이 못 보여드린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이게 컴퓨터가 이럴 줄이야. 자, 실제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한번 학교에 가셔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몰입도가 높고요. 네,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강의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선생님들 다음 강의실은 818호. 네, 818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3시 반에 아마 다음 강의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